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 대선 관련주 경선 관련해가지고 뭐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 안철수, 김동연 테마가 상승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그 홍준표 테마는 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테마는 빼고 이제 대선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정책주라고 이제 힌트를 좀 제대로 가지지는 못했었는데 이미 우리는 여기 그 한 11월 2일 정도에는 프롬파스트 그 세종시 국회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지금 최초에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닥까지 찍고 1대1 비율까지 찍고 그 다음에 힘받아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관련 종목으로 뭐 대주산업도 있고요. 잠깐만요. 프롬파스트가 아마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 전통적인 이제 대장주인데 요런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테마주 그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라테크가 더 많이 갔네요. 유라테크가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라테크가 더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유라테크도 프롬파스트 들어오는 날 이게 11월 2일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좀 더 단단하게 이제 그 잡고 있었고 또 224일선까지 딱 올렸는데 바가지 형태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바닥도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그 출산을 오늘 제가 이제 보시면은 원래 출산 따로 빼놨었는데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는가 해서 따로 빼놨었는데 출산을 다시 바꿔놨습니다. 지금 정책주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국 영향이 좀 큰 종목이기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정책주로도 영향이 있고 지금 주요 그 매물대는 똑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니까 또 오르네요. 참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다른 거 또 사면 되죠. 뭐 살 거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닥 찍고 주요 매물대 여기서 좀 걸려 있는 모습 보고서 좀 저는 좀 더 내려왔다가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바로 좀 출발해서 오늘 11.11%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조금 정책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 여기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 여기가 이제 주요 매물대거든요. 17,100원 뭐 그쪽 거기에서 이제 21선도 그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현재 이제 경선이 이제 경선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오른다고 이제 장담은 할 수가 없죠. 100% 오른다고 장담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없죠. 이제 하더라도 가장 이제 조심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종목은 뭐 제로 투 세븐 원래 우리가 제로 투 세븐이 처음에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서 출산 테마가 좀 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왔고요. 토박스 코리아는 오늘 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쉬고 있다가요. 토박스 코리아가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그 한번 이제 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토박스 코리아는 그 저출산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그런 어떤 장난감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키즈 뭐 이렇게 골드 키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관련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가지고 경제 TV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 일자리를 좀 같이 엮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윌비스 그리고 뭐 청담러닝 윌비스가 조금 바닥에 있기는 합니다. 청담러닝 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어쨌든 뭐 고가가 더 가지 말란 법은 없지만
가능하면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지지를 받는 걸 지켜보는 거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지지를 지켜보고 사는 거하고는 확실히 상승하는 종목 쪽이 낫기는 하죠. 근데 너무 많이 상승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교요 오늘도 상승 나왔고요. YBM넷 나왔나 한번 볼까요? YBM넷 저는 솔직히 이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올려드린 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학교를 가는 여부 뭐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여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일자리 정책주, 뭐 교육 정책주, 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B 김영 같은 경우는 오늘 윤석열 대선 주자 당선되면서 같이 올랐는데 요 일자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원티드 랩도 있죠. 원티드 랩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관심은 이제 그 정책주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책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주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해외발 악재에 따른 그 물류하고 요소수 그리고 탄산 리튬 오늘 좀 새로 등장했는데 관심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소개해드리고 마그네슘, 알미늄 그리고 삼보산업은 하락했어요. 저희 이준석 관련주였는데 홍준표 씨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을 해버리네요. 좀 이상합니다. 예. 자 동방 그 물류 쪽은 제가 차트 사전에 좀 살펴봤는데 지금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듯한 움직임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쉬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많이 쉬었다는 생각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덥석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조정을 줬을 때 조정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조정 주면은 지금 제일 가장 잡기 쉬운 건 한 7,000원 선 정도 될 것 같아요. 7,000원 선. 7,000원 선 정도에 이제 잡히면은 거기서 지지 받고 올라갈 때 같이 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동방도 마찬가지고 오늘 썩 나쁘지는 않은 모습 이제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4,800원 선 찍고 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까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류 괜찮은 것 같고 요소수는 약간 요소수 아시겠지만 뭐 요소수 직접 생산하는 처음에 이제 요소수를 직접 판매하는 업체 KG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이제 그 강세였고 지금 오늘 뭐 잡아줄 만한 자리 조금 더 내려올까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고 그 다음이 이제 아시다시피 유니온 불스 원샷의 그런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유니온이 또 이제 같이 히토류 테마하고 같이 함께 오르면서 강세를 이제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요소수가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 말고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를 좀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대창 솔루션의 자회사인 크리오스가 암모니아를 생산을 했습니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상장 계획이 있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주요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준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뭐 진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요 지지선은 여기서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59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걸 좀 보고서 지지 잡는 걸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테마적으로는 좀 약간 요소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요소수 원래 주인은 KG 케미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음 시작했던 친구를 눈여겨보는 게 좀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거기서 요소수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그 거래량을 조금 더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두 번 정도 일봉상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지지 받아주면 눌림 잡고 뭐 테마가 세다면 재상승할 수도 있겠죠. 어,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재무 상태는 확인은 좀 안 했고요. 확인을 안 했는데 뭐 하락이 좀 많이 크긴 크죠. 하락이 많이 컸었고 지금 하나, 둘, 셋 이번에 올라가면 쓰리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상승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전에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요전에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224일선도 안 나오네요. 근데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테마는 저기 탄산리튬이에요. 탄산리튬. 탄산리튬이 이제 전기차 생산의 주 재료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36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그거 말고도 마그네슘이나 알미늄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올랐는데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직접 수혜 테마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업체다 하는 게 이제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0 오늘 19,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내일 어떻게 움직임 만드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예. 내일 움직임 만드는 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유일 에너테크. 예. 또 어차피 뭐 지금 뭐 해봤죠. 완전 바닥에 있는데요. 뭐 그리고 하나, 둘, 셋, 쓰리 바닥인데 바닥에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손해 봐봤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제가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17% 지금 이제 세게 때릴 때 11%, 17% 이렇게 때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도 17%밖에 못 때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 자체가 종목 특성이 좀 세게 때리는 종목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테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상승은 좀 예상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수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손절선은 잡고 들어가야죠. 자, 유일에너테크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해가지고 노바텍 이제 뭐 상승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히토리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뭐 굉장히 괜찮았던 회사였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토리 관련해 가지고 원래 처음에 같이 오르다가 실적 같은 게 뒷받침이 되니까 얘 혼자서만 나중에 독주를 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 가능성도 꽤 있죠.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파동 여기서 시작한 파동 이 파동을 지금 끝을 냈죠. 이 파동을 끝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한 두 달간의 파동을 끝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방향 전환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면 21선보다는 224일선까지는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빼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고점 나왔으니까 고가 나왔으니까 쉬지 않고 고가 나왔죠. 쉬지 않고 고가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오늘 좀 이렇게 좀 내려와서 여기서 한 33,500원에서 잡아줬으면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니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월 3일날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올리고 니은자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리고 니은자로 내려가고 올리고 니은자로 내려가다가 그냥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니은자로 나오다가 또 내일 이렇게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요런 상태에서 이거는 무시되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 니은자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예, 분봉상 차트를 볼 때 그런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캐리소프트도 우리가 이제 분봉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올라가고 아니네요. 캐리소프트 여기서 니은자 뽑기는 했는데 니은자 뽑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지나가시죠. 어쨌든 니은자 뽑으면 계속 니은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영흥 한번 보겠습니다. 영흥. 마그네슘 생산이라고 이제 그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그네슘 그 부식 방지제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식 방지제. 그리고 오늘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할 거다라는 이제 뉴스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상 위쪽에서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 분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매집으로도 볼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해요. 전반적인 위치는 매집으로 볼 수 있는 위치다. 근데 지금 그 주가 차트의 흐름은 하방세이거든요. 이제 하방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쭉 하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래도 마그네슘 관련해 가지고 아진산업도 마그네슘이었나요? 아진산업도 마그네슘이었나? 제가 워낙 이제 특수 재료들이 많으니까 아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진산업도 비슷한 모양 나왔는데 만약 아진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진산업, 저 인포스닥, 아진산업이 마그네슘이 맞았던가? 아진산업이 마그네슘이 맞는지는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다면은 앞으로 올라가려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관련주 맞고요. 자, 주요 매물대.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게 그 니은자를 만들더라도 이런 니은자를 만들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본 종목은 이렇게 오다가 보세요. 요 모양이 나온 거잖아요. 요 모양이.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뭐였죠? 올라가다가 니은자 만드는데 니은자 만들고 지지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올리는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한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노바텍이었나요? 노바텍? 그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패턴 다 비슷하죠. 뭐. 여기가 주요 지지선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여기가 주요 지지선이라는 건 아주 확실히 알겠고, 그 다음에 지지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어찌되었 여기 한번 그리고, 어이구 뭐. 자, 주요 지지선상에 지금 멈춘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주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요선, 요 밑에 선, 그러니까 3,526원, 3,400, 뭐 3,500원 초반 때까지 이제 오늘 한번 찍었어요. 찍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마그네슘 쪽으로 좀 쭉쭉쭉쭉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세에서 이제 그래 결론적으로는 매집봉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저는 이 모양은 매집성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매집성이 맞다고 봅니다. 매집성이 이게 그 9시에 올랐잖아요. 9시에 올랐 것도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은 터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터는 형태이기는 해요. 터는 형태이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도 매집을 하기도 합니다. 매집은 정확하게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이게 매집이죠. 이거 저거하고 다른 점은 이것도 중간에 올렸다가 내린 거고 저것도 올렸다가 내린 거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앞에 올렸다가 내렸고 이것도 앞에다 올렸다 내렸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료는 같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테마가 함께 동일한 모양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요게 정확하게 매집봉이고 요거는 현재의 모양으로는
현재의 모양으로는 테마적으로는 괜찮지만 차트적으로는 정확하게 매집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알루미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뭐 때문에 알고 있었죠. 뭐 하여튼 뭐 알루미늄 좀 올라오더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루미늄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상승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데 9시에 딱 맞춰가지고 올린 애랑 그 이후 시간에 올린 애랑은 이후 시간에 올린 애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후 시간에 올리고 나서도 저점을 약간씩이라도 올려주는 움직임, 근데 너무 올리면 안 되죠. 저점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훨씬 낫다. 예. 이 뒤에 거보다 저점을 내려주는 움직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음악병실이에요. 음악병실. 제가 이제 다 좋다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류는 그럭저럭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탄산 리튬 유일 에너테크 3바닥 요거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음압병실 관련입니다. 음압병실 저 예전에 GH 신소재 해가지고 완전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입니다. 지금 요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비교하면서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앞쪽에 올리고 그래도 약간 잡아주는 움직임이라도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지금 올리고 내려오는데 잡아주는 움직임도 없이 밑에 지지선을 향해 간다. 그래도 어쨌든 지지선은 찍고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어쨌든 우정바이오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이것도 아침에 올렸다가 내렸지만 요거는 약간 그래도 잡아주는 움직임 좋다. GH 신소재는 바닥까지 찍었네요. GH 신소재가 아마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봉을 좀 봐야 돼요. 일봉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오랜만에 들어왔죠. 그리고 바가지 모양 만들었죠. 이 바가지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조만간에 오늘 상승이 나왔던 것만큼 한번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이다. 지금 뭐 손절선 4,910원 잡으시든지 해가지고 뭐 소액으로만 해도 되죠. 뭐 소액으로만. 지금도 지지선 뭐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왜 올랐냐면요. 오늘 수도권 지역 병상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정부 정책 이틀 보시면 되죠. 어제 주택 얘기 나오고 오늘도 건설 중소형주 또 갔잖아요. 약간 같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이틀 보시면 되는데 조만간에 저런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바닥권에서 잡아두면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지지선을 잡고 손절선을 잡아 놓더라도 지수가 빠지면은 빨리 도망가야 된다. 다른 건 없다.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고다. 관련해 가지고 그 쓰레기 폐기물이 좀 올랐어요. KG ETS거든요. 그거 아세요? KG 띄우고 ETS 쳐야 돼요. 야, 이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그 실적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아서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인데, 자, 제가 이제 2분의 1 지점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2분의 1 여기서도 한번 잡으려고 했고 여기서도 한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려갔죠. 이거는 다시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684원 정도를 넘어섰을 때 그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악병실 같은 경우는 그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잉글우드랩 이게 3분기 호실적 때문에 오른거나 좀 다름이 없어요. 지금 오늘 코스맥스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화장품 주거든요. 바닥 아주 예쁘게 찍었네. 그죠? 우연찮게 봤는데 바닥 아주 예쁘게 찍었습니다. 지수 하방 때리지 않으면 이런 거는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기 쉽겠죠. 자, 화장품 또 뭐 있죠?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작아서. 아모레 그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바닥 약간 찍고 다시 올라온 그런 모양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코스는 아닌데 화장품인가요? 아우. 자, 다시 우리 걸로 돌아가서 화장품. 근데 오늘 이거 하나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거 하나만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 실적 대비해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선에서 멈췄어요. 이 선에서 잡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지선상으로 봤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까지 5번 잡혔잖아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조금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지. 근데 예측을 한다고 해서 항상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천 종목을 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엔터 관련주 해가지고 큐브 엔터 있는데 너무 높아서 그냥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거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 이거 엔터주인데 그 브리티지 MP 지분을 좀 갖고 있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었어요. 2차전지 쪽에. 근데 이제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높은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덕양산업, 자,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만 시간 좀 보겠습니다. 26분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덕양산업 오늘 아이오닉5 관련해 가지고 올랐는데, 예. PCB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PCB. 덕양산업은 뭐 그 시간만 되면 조금씩 맨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PCB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심텍이 지금 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뚫은 것 같은데요. 자, 18.9% 분봉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자, 내일 아침에 자, 여기 35,385원까지 내리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하루 정도 여기서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은 관련주들 대덕전자, 심텍홀딩스, 아비코전자, 뭐 아비코전자는 솔직히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친구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지금 현재는 뭐 나쁜 움직임은 아니다. 이게 뭐 지금 오르는 흐름 자체도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는 없습니다. 원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거 이제 뭐 다시 좀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자, 둘, 셋. 이 중요 지점 오늘 중요 지점에 딱 걸렸어요. 11만 1,000원. 요거 이제 돌파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을 아까처럼 아까 어떤 다른 종목도 말씀드렸죠. KGETS처럼 요걸 돌파하고 나서 다시 이 자리 지켜줄 때 그때 좀 진입이 가능한 것 같다. 재료는 저기입니다. 저기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고요. 같은 테마에서 나노신소재 올랐었고 전기차 광진 윈텍 올랐었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해가지고 관련 종목도 여러 개 올랐었습니다. 윈팩, 네페스, 아까 SK 하이닉스, 코디, 테스나 이렇게 올랐었고요. 젠벡스 지오가 올랐는데 이게 지금 평가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뭐 젠벡스 지오에 대한 평가가 뭐 그 증권사별로 이제 테마가 무슨 테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ESS 저기라고 봅니다. 그 전기차 충전소라고 봅니다. 네 번째 게 되겠네요. 네 번째 거. 이거 왜 다른 데는 다른 지금 이유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 오늘 MLCC였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에다가 같이 연결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하지는 않더라.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인 것 같다. 예.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뭐
매수 타점은 눌림 나오고 이제 1051원이나 그 정도 수준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HLB 파워가 최근에 우리 전기차 충전소로 올랐었잖아요. 그죠? 올랐었잖아요. 같이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HLB 파워가 얼마 올랐었지? 9% 올랐었죠. 9% 오르고 지금 분봉상 지켜주는 움직임 나왔어요. 그죠? 지켜주는 움직임 2분의 1 그리고 예전 지지선 상 지켜주는 움직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젠백스지오도 뭐 이렇게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논리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번째, 자,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MLCC가 오늘 RF세미가 어제 소개를 드리긴 했었어요. 거기 그 내용상 보시면 RF세미가 무슨 뭐 기술 뭐 혁신 뭐 대회 개최한다 그래가지고 상승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못 나왔던 거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MLCC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네온테크가 거기 또 꼈어요. 네온테크 아시죠? 그 네온테크 왜 관심 가져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추적해 오던 그 드론 관련주라서 그렇죠. 네온테크, 버스텍. 약간 좀 움직임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드론 관련주 뭐였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았습니다. JCN 시스템도 오늘 좀 뽑아줬다. 약간 분산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오늘까지 차트를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꼭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뭐 대장이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JCN 시스템이 예전에는 좀 잘 나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온테크, 퍼스텍 이쪽 JCN 시스템 쪽 해가지고 드론 테마로 보고요. 드론 테마가 이제 약간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에서는 좀 안 좋은 자리네요. 퍼스텍 한번 볼까요? 퍼스텍은 좀 반등이 좀 나온 상태고 PC 하나 더 기억났습니다. PC 디렉트도 PC 디렉트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드론은 약간 조금 전반적인 모양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도 바람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만 좀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개로 줄이겠습니다. 4개 아니고 드론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AB 프로바이오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요거는 조금 뉴스는 좋더라고요. 아이큐어라고 그 치매 관련해 가지고 붙이는 패치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물론 이제 재무 상태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치매나 암이나 이쪽 굉장히 이제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건설 중소형주 주택하고 연계돼 가지고 오늘 좀 상승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그 이미지스 어제도 좀 꼭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느 날 봤냐 자 10월 29일 날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보셔야 한다. 이거는 뭐 그 무상증자는 이렇게 끝날 만한 건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 쉬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잡아주는 움직임 나오고 그 다음부터 3,949원부터 5,440원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4, 50% 나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왔는데 저도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BGF가 코프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에 떴어요. 아침에 증시 유역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뉴스에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이 나왔다가 개박살이 나고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요거 자리만 지켜주면은 오늘이 좀 싼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관심 가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인수잖아요. 인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회사에 인수를 당하면은 그거는 조금 좋은 뉴스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코프라는 상승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음봉 때린 종목은 차트상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나온 김에 M2N 한번 보겠습니다. M2N 뭔지 아시죠? 명문제약. 오늘 뭐 보니까 뭐 저기 바닥 때리고 왔네요. 자, 바닥 때리고 왔습니다. 자, 진 바닥이 밑에 있고 올렸다가 거기서 50%딱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 공식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거 50%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돼요. 맹신은 안 된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재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11,440원 뚫으면은 크게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매각 관련해 가지고 거든요. 명문제약 매각 관련해 가지고 어우 많이 바닥권이긴 하니까요. 명문제약 한번 볼게요. 명문제약 명문제약은 이 매각 이슈 있을 때도 뭐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저 M2N이 움직이더라고요. 어찌되었어도 BGF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그 회사 사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투자하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니뮤직 이제 뭐 상승 좀 나왔는데 별로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코롱 플라스틱 이 조금 돌아온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2분의 1 지점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2분의 1에서 안 잡히고 그 전에 이제 점프 하거든요. 31%에서 자, 지금 뭐 자, 2분의 1이라면 요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 안 오고 지금 약간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강한 1파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파 또한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 플라스틱 수소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얘만 이제 같이 올랐죠. 얘만 지금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죄다 뭐 관심 가지라 그래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테마를 직접 이룬 거는 이제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각자 이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5G 관련 종목인데 오늘 이제 올랐어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으로 좀 올랐고요. 5G 테마는 그대로 끼고 있고 5G도 지금 계속해서 입질 들어오는 종목인 거 아시죠? 우리 지금 추적 관리 해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차트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분의 1 찍고서 자리 잡아줬죠. 이거 2분의 1을 되게 빨리 찍었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여기서 한 3상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많지 않다라고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강릉을 이제 11월 10일에 이제 개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유튜브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차트는 흐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 첫 개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제가 뉴스를 보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썩는 플라스틱 해가지고 CTK 오늘 요거는 CTK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K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보자. 뭐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에코마케팅이라는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좀 진출을 한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다음날 조금 빼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패턴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SLC라고 있는데 이유를 못 찾았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인수 테마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합병 정정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조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봉준호 감독하고 두 작품 더 한다 그래가지고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장 쪽은 아니고요. 예. 코드네이처 태양광 쪽 회사인데 이거 증 찍혀 있는 거 치고는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고가 수준인데 약간 좀 넘기는 했습니다. 넘기는 했으니까
지금 내일 3,000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요 지점을 떠나서 새로운 고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3,389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넥스트 제노코가 항공우주 관련 종목인데요. 그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혼자서만 막 오르네요. 혼자서 기업이 뭐 썩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박살 나고서는 이제 어쨌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근데 지금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해도 지금 여기 쌍바닥 찍었을 때 그때 좀 샀쓰는 게 낫겠죠.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제놓고도 그런 어떤 신규 상장주가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 지금 바닥 좀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게 그 HLB랑도 연계가 돼 있는데 G3BNT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데 관련이 좀 있어요. 근데 인수하는데 이야기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좀 돈도 좀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결이 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수급은 조금 오늘 좀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18,300원은 잘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매집이 이제 그 선에서 이제 그 지지와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와 저항은 다음 뭐 상승은 1차 파동은 22,849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3BNT 뭐 관련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 반등형이 돼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락 반등형으로 조금 더 오르고 많은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좀 방향을 좀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8,300원을 잘 지켜주는 걸 봐야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